스포츠 중계 보다 보면요. 가끔 되게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네. 터치라인에서 막 선수들한테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감독은 그냥 팔짱 딱 끼고 조용히 지켜만 보고요. 스타일이 정말 다르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봐온 이 고함치는 리더십. 네.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인 거죠. 오늘 함께 볼 자료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진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대신에 리더의 고함이 팀원의 뇌에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마치 MRI로 뇌를 들여다보듯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뇌과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렌즈로 파헤쳐보는 거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리더가 회의 중에 누구를 딱 지목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실수를 막 꾸짖는 순간 팀원의 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팀원의 뇌는 이걸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이런 위협을 감지하는 아주 민감한 경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바로 편도체입니다. 아, 편도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 공포나 불안 같은 생존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리더의 고함이 이 편도체의 스위치를 그냥 즉각적으로 켜버리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 우리 뇌랑 몸이 전부 생존 모드로 바뀌어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저 멀리서 포식자를 마주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와. 뇌는 더 이상 뭐 복잡한 업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두고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분노 같은 사회적 위협도 맹수의 이빨 같은 물리적 위협이랑 거의 똑같은 신경회로로 처리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몸의 반응도 아주 구체적이고요. 어떤 반응인데요?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엄청나게 분비됩니다.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온몸이 경직돼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거나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누가 저한테 소리 지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코르티솔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네. 그렇게 생존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동안 우리 뇌는 어딘가에서는 에너지를 아껴야만 하잖아요. 그쵸. 바로 뇌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 피질, 이 부분의 기능을 그냥 꺼버립니다.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곳인데요? 이성적인 판단, 논리, 문제 해결, 창의력, 우리가 흔히 고등사고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존 위협을 느끼는 순간 뇌는 이 CEO 사무실의 전원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와. 지금 당장 눈앞에 호랑이를 피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여유가 없다는 논리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리더가 팀원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뭘 가르치려고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중간. 네. 역설적으로 그 팀원의 뇌는 학습이랑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의 전원을 스스로 꺼버린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의도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팀이 학습 모드를 잃고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피드백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팀원의 지적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팀원들이 긴장해서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뇌가 멈춰버려서 실수를 더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한 IT 기업 사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례죠? 새로 부임한 팀장이 코드 리뷰 시간에 공개적으로 엔지니어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소리치는 스타일이었는데 3개월 만에 그 팀의 코드 에러율이랑 프로젝트 지연율이 오히려 2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꼭 뭐 분노나 질책이 아니더라도 팀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열정적인 고함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도 같은 효과를 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열정과 분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그 둘이 다른 거군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큰 목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 뇌는 그 둘을 전혀 다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열정적인 리더의 힘찬 목소리나 격려는 팀원들의 동기부여 시스템, 즉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집중력과 의욕을 높이죠.
하지만 거기에 분노나 비난의 감정이 섞이는 순간 뇌는 이걸 위협 신호로 해석하고 즉시 편도체를 작동시켜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종류가 뇌의 반응을 결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리 지르지 않는 리더의 차분함이나 평정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성격이 유순하거나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리더의 평정심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팀원들의 뇌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이자 스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전략이자 스킬이요? 네. 착한 리더가 되라는 게 아니라 팀의 집단 지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똑똑한 리더가 되라는 뜻이죠. 팀의 두뇌를 설계하는 스킬,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팀의 두뇌를 설계하는 스킬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리더가 너무 차분하기만 하면 팀의 긴장감이 떨어져서 좀 나태해지거나 안일함으로 이어질 위협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차분한 리더십이 만들 심리적 안전감은 편안함이나 안일함과는 전혀 달라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 내가 이 팀 안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심지어 실수를 해도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업무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잖아요. 네네. 구성과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분석했는데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와. 팀원들의 뇌가 생존이 아니라 탐색과 실험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혁신과 성과로 이어진다는 게 증명된 거죠. 듣고 보니 자료에 나온 목소리가 큰 대신 구조가 명확하다. 이 문장의 핵심을 짚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의 명료함 그리고 일관된 기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고함은 오히려 리더가 자기 생각을 명확한 구조로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논리를 대체해버리는 거니까요. 네. 물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려 하거나 수술실에서 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고함이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공식으로 딱 정리되는 느낌인데요. 리더가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그냥 개인의 인격 수양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는 거군요. 네, 자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수록 팀은 더 똑똑해지고 강해진다. 더 똑똑해지고 강해진다. 여기서 똑똑해진다는 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의미고 강해진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의 감정 조절이 팀원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지 자원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셈이죠.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요구 수준이 높지만 감정적으로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리더 밑에서는 팀원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맞습니다. 리더의 기분에 따라 기준이 막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은 원칙으로 나를 대할 거라는 믿음. 그게 신뢰의 기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함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스트레스 반응일 때가 많다. 는 자료의 지적도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불같이 화내면서 팀을 휘어잡는 걸 강한 리더십의 한 종류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는 뇌과학적 관점에서 진짜 강한 리더십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팀원들을 긴장시켜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팀원들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그들의 지적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요. 평정 속에서 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뇌과학이 말하는 21세기형 리더십의 모습인 거죠.